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2023년도 3월 시험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1번 작업에서 다 작업을 해줬고 함수 빼놓고 조건부 서식까지 다 작업을 해줬어요. 자, 2작업 실시하겠습니다. 2작업 실시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에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한 후 조건에 맞춰서 작업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일 작업의 B4에서부터 B12까지 자, 작업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B4에서부터 H12까지 드래그를 해주시고 복사를 해주시고 제2작업에서 B2셀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행 너비 조절해 주세요. 행 너비는 열에서 오른쪽 손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조건을 써줘야 되겠죠? 조건을 써줘야 됩니다. 자, 조건. 자, 여기서 보시면 조건이 자, A로 시작하거나 학생의 수가 300 이하인 거예요. 300 이하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항상 주위에서 잘 보시라고 했죠. 이상, 이하, 초과, 미만 말씀드렸어요. 네, 꼭 참고해 주시고. 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A로 시작한다. A로 시작한다 하면 어떻게 줘야 된다고요? A 별표. 자, A로 끝난다. 자, 별표 A입니다. A가 포함이다. 그러면 별 A, 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좋아져서 A만 해도 A가 포함된 거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참고해 주시고요.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건 학생 수하고 코드예요. 잘 보세요. 학생 수하고 코드입니다. 300 이하군요. 자, 잘 보셔야 돼요. 학생 수하고 코드 A로 시작하고 300 이상입니다. 자, 여기 조건 위치를 제가 안 봤네요. 자, 조건은 B14셀부터 나와 있습니다. B14셀에다 주시고요. 가급적 여기 예를 저기 직접 입력하다 보면 여기 한 글자가 뭐 띄어쓰기를 한다든가 그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냥 컨트롤 클릭해서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사해 주시고 B14셀에다 붙여넣기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A로 시작한다 그랬죠? A 별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건에서 뭐뭐이거나는 같은 뭐뭐이거나는 다른 줄 뭐뭐이면서 해주면 같은 줄에다 해주셔야 돼요. 자, 뭐뭐이거나는 오화의 개념입니다.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300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자, 300 이하는 작거나 같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다 되었습니까? 우리 이제 6월달에서는 여기에서 목표값 찾기 해놓고 구분합이 나왔다면 오늘은 고급 필터와 표서식 나오고 피벗 테이블 나왔는 거를 예제로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놓고 전체 다 해주는 게 아니야. 전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몇몇 항목만 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몇몇 항목만 해주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그러면 조건 써주시고요. 조건 써주시고
여기 항목명을 여러분들이 학교명, 날짜, 인솔자 수, 학생 수, 이 항목명을 먼저 복사하신 다음에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교명, 그 다음에 날짜, 인솔자 수, 그 다음에 학생 수. 자, 제가 다시 학교명 떨어져 있는 거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그 다음에 학생 수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인솔자 수였네요. 다시. 자, 드래그. 보통 이렇게 떨어뜨리고 떨어뜨리진 않거든요. 드래그 한 번만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 자, 그래서 복사해 주시고요. 날짜 있구나. 죄송합니다. 자, 드래그 컨트롤 눌러서 날짜 떨어졌네요. 인솔자 수 학생 수입니다. 드래그. 자, 복사해 주시고 B18셀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요 안에다 두시고 시작하세요. 요 안에다 두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고급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주시고 조건 범위가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뭐뭐이면서는 같은 줄, 뭐뭐이거나는 다른 줄인 거 알아두시고. 자, 다른 장소에 복사 어디에?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이거 클릭 안 돼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꼭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주시고 복사 위치는 자, 우리 항목명 복사한 곳 있죠?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안 나오고 자, 이렇게 안 나오고 여기에서 이하인 자료에 뭐뭐뭐만 추출하세요가 아니라 300 이하인 자료만 추출하시오. 이 항목명이 안 나왔다면 그냥 B18셀만 클릭하시면 돼요. 항목명 나오지 않고. 자, 만약에 특정 항목 뭐뭐뭐만 추출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이 조건에 맞는 자료만 추출하시오. 그러면 이거 항목명 복사 안 해도 돼요. 자, 그냥 여기 B18셀에다 클릭만 하시면 되는데 항목명을 지정했기 때문에 미리 복사해서 붙여넣고 여기 범위 지정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조건에 맞는 것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300 이하인 거 왜 나왔어요? 300 이하인데 왜 나왔어요? A로 시작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두 개의 조건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꼭 잊지 마시고요. 얘는 A로 시작 안 했지만 나온 이유는 300 이하이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서식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표서식은 고급 필터 결과셀에 채우기 없음한 다음에 보통 6으로 진행하고 머리끄랭 줄무늬행 적용하겠습니다. 자, 드래그 해주시고요. 폼에 가셔서 채우기 없음 해주시고 채우기 없음으로 해주라 그랬어요. 채우기 없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표서식에서 자, 스타일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스타일 보통 6입니다. 보통 6은 6번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갖다 대시면 7, 6 되는 거 보이시죠? 표 스타일 보통 6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해 주시고 자, 여기 머리끄랭 줄무늬는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 꼭 이거 주의사항이 여기 색없음을 꼭 해줘야 된다는 것만 주의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작업 다 끝냈죠.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보면 여기에서 요거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것만 하시면 돼요. 해제하려면 해제해주고, 여기 IT켓에 제공하는 모범 답안에도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뭐 때문에 신경들을 많이 쓰냐면, 여기에서 보시면 필터 단추를 해제해야 되나 해제하지 말아야 되나, 해제란 말 없으면 그냥 두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자, 이제 제3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제3 작업은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 제가 이제 여기 항상 보면 시험 문제 이제는 하실 적이 너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맨날 얘기해 주는 게 여기 보면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하라고 했어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 날짜가 정말 제가 99.9% 얘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행이에요. 이렇게 했다가 ITQ 관계자분께서 또 바꿔주시면 안 되는데, 이게 행. 얘가 열입니다. 열. 행열. 그 다음에 얘와 인솔자는 두 개는 값에다 갖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자, 얘는 이제 분석해 주는 겁니다. 피벗 테이블이란 것이 분석을 해 주는 건데,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행, 밑 다음에 나와 있는 얘 별 앞에 있는 것이 열, 별 뒤에 있는 얘 두 개는 어디로? 값으로 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해 주시고,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1 작업 일단 두시고, 이거 하실 적에 제3작업 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도 항상 3작업에다 복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른 거 다 부분합이라든가 고급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다가 제2작업, 제3작업에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피벗 테이블은 복사하지 마세요. 복사하지 마시고 범위 선택 그대로 두시고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 눌러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해주시고, 자, 범위는 자동적으로 B4에서부터 H12까지 범위 선택돼야 되고, 기존 워크시트에 제3작업에 B2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날짜 및 했으면 날짜를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을 행했다가 끌어다 놓으세요. 날짜를 행했다 끌어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장소 열에다 끌어다 놓으시고, 나머지는 어디에다? 값에다 끌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명의 개수래요. 학교명 끌어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솔자 수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이게 바뀌었거나 필요 없는 게 가져와졌다면, 날짜가 아닌 게 가져왔었어요. 그럼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여기에 지금 인솔 책임자 수를 잘못 가져왔어. 그럼 끌어다 놓으시면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날짜를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도 순서가 바뀌었어. 순서가 바뀌었으면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순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가급적 순서대로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데, 실수로 그랬을 경우에 이런 순서대로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단위명에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단위명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개수는 맞았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값으로 끌고 오면 여기 학교명은 문자니까 개수가 되는 거고요. 인솔자 수는 기본적으로 합으로 나오거든요. 합이 아니라 무엇이다? 평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인솔자 수 아무데나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인솔자의 아무 데이터 여기다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약 기준을 평균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평균을 바뀌어줬고 값도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 날짜를 그룹화하고 정렬하라 그랬습니다. 날짜, 여기 잘 보시면 10일 간격으로. 가끔 여기가 이제는 분기별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1에서부터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분기로 나왔으면 이제는 분기별로 해줘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열흘 단위, 한 달 단위, 1 단위 나와 있으니까 그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흘 단위로 바뀐 거 볼 수가 있어요. 1에서부터 10일 빼주시면 돼요. 10일에서 1. 자, 그러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날짜 그룹화 해주고, 그 다음에 정렬. 정렬은요, 여러분들 이게 이 정렬이 원래 나로 우주센터부터 이렇게 가나다라순,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데, 꼭 내림차순으로 하게 나와 있어요. 내림차순은 이 화살표 눌러서 내림차순을 바꿔주면 돼요.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날짜에서요, 날짜에서 이 화살표로 나오면 안 돼요. 이 더하기 표시 나왔을 적에 아무데나 날짜 있는 데서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월 단위로 되어 있으면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끔 1, 4분기, 2, 4분기 나왔을 때 분기. 반드시 월이 기본으로 이렇게 깔려 나오거든요. 분기 선택할 적에 월을 반드시 해제해 줘야 되고요. 지금 1단위예요. 열흘 단위씩 해줘야 되니까, 자, 1단위 해주고 해제해 주시고, 며칠? 10일 단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날짜는 여기 30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 30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1일자로 되어 있어요. 1일로. 자, 시작일, 끝. 자, 시작, 끝. 여기에요. 그래서 숫자가 나왔을 적에도 시작, 끝, 단위. 값 입력해주면 돼요. 값 나왔을 적에 숫자로 여기 날짜인데 숫자로 되어 있을 적에 처음 값과 처음 값, 중간, 여기 두 번째 값하고 두 번째 값에서 첫 번째 값 빼주시면 돼요. 0에서부터 시작하느냐 1에서부터 시작하느냐에서 여기 여러분 되게 헷갈리는데 여기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1에서부터 30까지 1단위 10일 간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10일 단위 간격 된 거 보시고, 이건 어떻게 주라 그랬죠? 내림차순 해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내림차순 해주면 딱 됩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내림차순도 아니고 오름차순도 아닐 적에는 여기 화폐 박물관 이렇게 넣고 끌어다 놓으시면,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바뀌어요. 아시겠죠? 다시 내림차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는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해주면 되는 겁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자, 어떻게 주냐면 여기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빈 셀 표시, 생애 총합계 지우는 거는, 자,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해주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 가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맞춤, 빈 셀 표시 별 2개였어요. 별 2개, 요약 및 필터에서 행의 총합계 표시 해제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행의 총합계 표시 오른쪽에 있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끔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출력 형태에 맞게끔 해주라는 거. 여기에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시면, 자, 해줘야 될 부분 여기 장소 있잖아요. 장소, 날짜, 여기 열 레이블, 행 레이블로 되어 있는 거 입력을 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줄로 되어 있는 거 한 줄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별은 가운데 있고 숫자는 오른쪽에 채워졌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자, 해보겠습니다. 여기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전체 선택해 주시고, 그렇죠? 전체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홈에 가셔서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쉼표 스타일로 해주시면 숫자는 오른쪽에 채워졌고 예, 별은 가운데 정렬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열 레이블 입력하겠습니다. 열 레이블은 장소였어요. 장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날짜. 자, 여기가 두 줄로 입력됐어요. 그죠? 한 줄로 입력해야 되는데 두 줄로 입력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클릭해 주시고 얘가 지금 밑에 단위명이 요 수식 입력줄 있잖아요.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두 줄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줄로 여기에서 딜리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딜리트 눌러주면 밑에 있는 것이 위로 끌려와서요.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단위명 된 거 보이시죠? 자, 요것만 지금 어때요? 높으니까 4행에서 여기 더블 클릭해서 힘 높이 맞춰주시고 되셨죠? 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차트 작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차트 작업하러 같이 진행해 볼게요. 자, 제일 작업 가주시고 차트 작업을 할 적에 여러분들이 여기 차트를 보시고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학생 수가 있고 인솔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창원, 장흥 이거는 장소가 되겠죠. 3개 항목이 필요한 겁니다. 3개 항목이 필요한 거예요. 창원, 장흥, 경희, 금호 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 수하고 인솔자 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장소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학생 수하고 인솔자 수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범위 드래그, 컨트롤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시고 자, 삽입에 가셔서 차트인데요. 자, 이게 피벗 테이블이래. 자, 차트에서는 콤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콤보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자, 사용자 지정 콤보로 들어가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보시고 자, 아까 보니까 예, 학생 수가 꺾은 선형이었어요. 인솔자 수가 꺾은 선형이었습니다.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여기 보시면 짜잔. 자, 보이시죠? 인솔자 수가 꺾은 선, 학생 수가 막대예요. 자,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여기에서 아예 여기 처음부터 바꿔 주십시오. 나왔을 적에 자, 꺾은 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그 다음 보조축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바꾸고 보조축을 바꿔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바꾸고 보조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아예 우리 맨 처음에 만들 적에 차트를 만들 적에 거기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해주시고 얘는 예, 다시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차트 나온 거 확인해 주시고 확인. 자,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또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자, 문제에서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나로 우주센터하고 목재 문화체험장만 해주래요. 예, 다른 한 개는 빼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원, 장흥 여기 나와 있는 항목만 나타내 주는 겁니다. 나로 우주하고 목재 문화체험장. 자, 그러면 자, 화폐박물관을 빼란 얘기예요. 화폐박물관. 보통 2개나 3개 정도 빼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틀렸군요. 죄송합니다. 자, 차트가 범위 선택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데이터 선택해서 다시 해줘야 되겠네요. 장소가 아니라, 그죠? 장소, 학교명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학교명과 학교명 드래그 해주고, 예, 컨트롤 눌러서, 예, 처음부터 다시 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학교명과 컨트롤 키 눌러서 인솔자 수와 학생 수 드래그 해주시고, 자, 그리고 자, 삽입해서 자, 콤보 그래프 선택해서, 예, 사용자 지정 눌러주시고, 자, 인솔자 수가, 예, 꺾은 세로 막대형, 학생 수 맞죠? 학생 수가 막대 해주시고, 표시기 있는 꺾은 선형 보조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는 빼주라 그랬죠. 자, 나로하고, 예, 복제문화체험장이니까 화폐박물관 문수하고 서희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데이터 선택에서 예전에는 범위 선택할 적에 완전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해제해주면 돼요. 문수 해제해 주시고, 내려오시고, 서일이었죠? 서일 해제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자, 여기 문수하고 서일을 해제해 줬어요. 확인 눌러주시면 문수하고 서일이, 예,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범위 선택 다 끝났고 했으면 차트 이동 들어가셔서, 자, 새 시트에서 제3작업.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아예 많이 했을 적에는 데이터 선택에서 여기 두 줄로 해주는 것도 여기서, 예, 해줘 버리는 것도 괜찮은데 순서대로 일단 지금은 처음이니까 해보겠습니다. 아예 여러분들 여기다 놓으시고요. 편집해 가지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자, 차트 이동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차트는, 자, 차트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이름 바꾸라 그랬어요. 자, 새 시트 해주시고 제4작업 쓰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고 반드시 끝으로 끌고 가주라 그랬어요. 자, 끝으로 끌고 가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이, 자, 3번까지 끝난 거예요. 3번까지 끝났고요. 자, 레이아웃 산과 스타일 1을 눌러주라 그랬습니다. 자, 레이아웃 산과 스타일 1. 이것도 이제는 우리 고정이 되어 있어요. 거의.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이제는 들어갑니다. 자, 굴림의 11 파랑 박엽지예요. 예, 흰색 배경입니다. 거의 이것도, 예, 고정이죠. 가끔 바뀔 때가 있다 그랬어요. 자, 보겠습니다. 굴림의 11 파랑 박엽지. 지금 여기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클릭해 주시고 홈에 가셔서, 자, 굴림이라고 그랬어요. 굴림. 자, 굴림에, 자, 11포인트 해주시고요. 자, 여기 검정색으로 한번 해주라 그랬습니다. 검정색으로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서식에 가셔서 도형 채우기 질감이에요. 질감 눌러주시고, 파랑 박엽지, 분홍 박엽지, 꽃다발, 자, 그 다음에 재생지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라 그랬죠? 파랑 박엽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갖다 대면 그림 영역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림 영역이라고 나올 때 클릭해 주시고 채우기 흰색. 자,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 5번 다 끝났고요. 자, 제목 들어가겠습니다.
제목 들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가급적 요거 다 해주고 하라고 하는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따다닥, 네, 여기 차트 제목에서 따다닥 해주시고요. 자, 나로 우주 센터 제목 입력해주기 전에 죄송합니다. 자, 아까 불림이, 자, 불림이 29개예요. 자, 굴림이 20에 굵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채우기는 흰색이고요.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굴림의 굵게 20, 채우기 흰색이고, 테두리는 윤곽선 검정색으로 해주란 얘기예요. 글자 입력하겠습니다. 나로 우주 센터 및 목재 체험 인원. 자, 이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고를 걸 선택해 주라 그랬죠. 나로 우주하고 목재문화 체험장만 선택해 주는 거예요. 데이터를.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그럼 제목 끝났고, 자, 여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했고요. 요거 해주고 파선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자, 그다음 축까지 해줘야 되겠군요. 잘 보고 따라오세요. 자, 일단은 여기, 자, 여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여기 꼭지점 있는 점 있는 곳에서 예,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여기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로 올리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 없으면 여러분 다른 게 계열 옵션이나 다른 게 선택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페인트 톡 눌러주시면 되고요. 페인트 톡 눌러주시고 표식 나올 때까지 이렇게 놓고 없어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위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표식 눌러주시고 표식 옵션 눌러주시고 기본 제공 눌러주시고, 자, 삼각형 눌러주라 그랬죠. 여기서 자, 세모에 10입니다. 눌러서 세모해 주시고, 자, 10 지정해 주시고요. 자, 10 지정해 주시고,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다 했고요. 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했고요. 그 다음에 눈금선 파선을 해주라 그랬습니다. 눈금선 선택을, 자, 눈금선에 가까이 선택을 해주면 여기 양쪽에 동그라미 생겨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서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파선으로 해줘야 돼요. 자, 대시에서 파선을 선택해 주시고, 자,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검정색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파선 끝났고, 출력 형태, 축을 갖다 출력 형태와 같이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단위가 틀릴 거예요. 대부분 예, 단위가 여기는 맞고 오른쪽에가 틀려요. 물론 여기가 틀리면 여기도 여러분들 클릭하셔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 더블 클릭 해주시고, 안 나오네요. 여기 축 옵션 들어가 주시면 돼요. 축 옵션에 축 옵션 들어가 주시고요. 예, 처음 그 값과 끝 값은 여러분들이 문제지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지에서 보시면, 자, 0에서부터 20이고 단위는 5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0에서 20. 최소값도 가끔 바뀌는 경우 있으니까 꼭 보시고, 보조 단위 신경 쓰지 마세요. 주 단위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주 단위 5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온 김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여기가 선이 없어. 선이 없어요. 자, 시험지 보시면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습니다. 선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여기 눈금선도 밖으로 나와 있고, 자, 눌러주시고, 페인트 통에 가셔가지고요. 그냥 실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눌러서
저기 안 나왔네. 저긴 잡아줘야 되겠네. 실선. 자, 여기 실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야 되는데 여기 안 나왔네요. 여기 점선이 여기 안 나와요. 눈금이 안 나왔을 적에는 여기로 가셔서 자, 눈금 눌러주시고 주 눈금선을 바깥쪽으로 잡아주시면 여기 조금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축 끝났고요. 축 끝났고, 자, 법내명을 출력 형태와 같이 하시오 그랬어요. 여기 법내명. 자, 변경하는 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선택해서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디자인에 가시면 데이터 선택 눌러주시고요. 자, 첫 번째 여기 인솔자 수 선택해 주시고, 자, 편집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 입력된 는 빼고 입력된 걸로 그냥 쭉 써주시면 돼요. 인솔자 수 단위 명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솔자 수 단위명에 쓰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여기가 한 줄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가로 안 닫았나요? 네, 다시 편집 눌러서 여기 원래 가로 있었어요. 가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확인해 주시면 네, 나온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남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드렸군요. 자, 어디서 여기서 보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했는데 이걸 빼먹었어요. 자, 넣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혹은 여기서 해줘도 되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넣고 더하기 해주시고 레이블을 갖다 추가했을 적에 보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 보이시죠? 제가 여기다 놨는데 자, 여기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여기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레이블이 나와요. 그럴 적엔 그냥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바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가 안 되는 위치가 다를 적에는 이 상태에서 또 데이터 레이블을 하지 마시고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치값 안쪽 끝에 있으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바깥쪽 끝에 보통 있습니다. 자, 틀리게 나올 적에는 데이터 레이블로 가주시되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선택해 놓고 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가끔 데이터 레이블에서 데이터 설명선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맨 처음에서 데이터 설명선이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요즘 가끔 이게 나와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선 입력해 줄게요. 자, 설명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해주고 최대 학생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서식에 가시면 도형에서 맨 끝에 보면 설명선 나와 있죠. 모서리가 둥근 거 그 다음에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여기 조절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선택해 주시고 홈에서 자, 분림을 해주세요. 분림에 11에 검정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가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흰색. 자, 그래서 글씨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이거 주어진 거 없는데요. 그래도 꼭 이렇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력 형태와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작업 다 끝났어요. 안 한 거 하나 있죠? 제일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 함수는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주어진 함수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주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 해주시고, V룩업은 10번이면 10번 나오니까 이거 꼭 외우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썸이프 정도는 여러분들이 3개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랭크까지. 자, 이번에는 좀 쉬운 함수인 것 같습니다. 비교적. 자, 그럼 그냥 제가 위에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자,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초등학교, 2면 중학교, 3이면 고등학교, 이렇게 연속적으로 1, 2, 3, 1적이 어떤 값이다. 그러면 수주라는 함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 주시고, 자,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수주라는 함수. 자, 마지막 글자가, 마지막 글자는 right로 쓰면 되고, 왼쪽 글자는 left 쓰시는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 글자.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첫 글자고요. 왼쪽에 있는 글자면 left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right. 자, 오른쪽에서, 자, 어디?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를 가져오겠느냐? 한 개를 가져온다. 자, 컴마. 자, choos라는 함수는 이 값이 여기 오른쪽에 한 개를 가져왔을 적에, 오른쪽에 한 개를 가져왔을 적에 1, 2, 3 이렇게 연속적으로 바뀌는 숫자, 1일 때 3일, 2일 때 3일 적에 어떻게 해라 할 적에 if문보다 이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럴 적에 다음 편에 써주셔야 되죠. 다음 편에 초등학교, 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추주, 서주도 이렇게 해주면 1일적에 초등학교, 2일적에 중학교, 3일적에 고등학교를 여기에다 나타내라는 뜻이에요. 얘가 2니까 중학교인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두꺼운 줄이 안 나오면 상관없는데 두꺼운 줄이 나올 적에는 자, 서식 없이 채우게 해주라 그랬어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되었을까요? 네.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추주 명령어 이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석찰 구해주고 위자를 붙여주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 수의 내림차 순으로 순위를 구한 다음에 결과에다 위자를 붙여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등호해 주시고 랭크. 자, 랭크점 EQ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는 석차 구할 대상입니다. 석차 구할 대상이에요. 학생 수를 가지고 하라 그랬습니다. 학생 수. 자, 얘 석차를 구하는 거예요. 컴마. 두 번째는 어디에서, 얘가 참조, 레퍼런스 참조 영역이죠. 어디에서? 여기 전체 학생 수 전체에서 몇 등인가요? 자, 여기 내려오면 얘는 H5가 H6, 얘 석차를 구할 건 맞는데 얘가 H6에서 H13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절대 참조. F4 눌러주라 그랬어요. 자, 컴마 눌러주시고 내림차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하라 그랬죠. 내림차순 더블 클릭. 자, 가로 닫아주시고요. 자, 얘는 1등이면 여기 보면 이렇게 해주면 4까지 나오는데 자, 1등이면 1등, 2등이면 2등이래서 자, 여기 다 한 다음에 꼭 어떤 글자를 붙여주려면 연산 결과 끝에다가 엔드 해주고 다운표 안에
위자를 붙여주면 여기 결과에다가 위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우기 늘 해주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되었어요. 이번엔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들어가 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자, 라운드를 쓰라고 했어요. 라운드는 최종, 예, 맨 최종, 그러니까 맨 앞에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라운드를 할 건데, 어떤 거에, 예, 디에버리지한 결과에다가 반올림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디에버리지.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다. 어디부터? 항목명부터. 자, 물론 여기 JR까지 해줘도 되지만 여기는 IR, JR은 함수에서 사용이 안 되니까 HR까지만 사용해 주시고요. 끝까지 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자, 컴마 해주시고. 자, 뭐에 대한 거를 해주라 그러냐면 학생 수의 잠시만요. 학생 수의 평균을 구해주라 그랬어요. 우리 평균을 구할 건데 뭐에? 학생 수. 이 필드는 석차 구할 대상입니다. 평균 구할 대상이에요. 어떤 거에 평균을 구한다? 학생 수의 평균입니다. 학생 수, 항목명 클릭. 나는 숫자 쓰라고 배웠는데 그럼 여러분들 카운트 하세요. 카운트 이거 셀 동안 그냥 클릭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1, 2, 3, 4, 5, 6, 7. 7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냥 여기 내가 학생 수의 평균을 구한다. 학생 수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컴마. 조건이 뭐냐면 나로 우주센터라 그랬어요. 네.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이렇게 항목만부터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얘가 조건입니다. 원래 만약에 그러면은 장소가 목재예요. 그러면 클릭 컨트롤 클릭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럴 적에는 여기다가 따로 써주셔야 돼요. 장소 목재 문화센터, 장소 화폐박물관. 그런데 ITQ 같은 경우 조건을 따로 쓰라고 하지 않고 여기 데이터 입력된 데이터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심표해주고 드래그. 장소 나로 우주센터 끝났습니다. 자, 컴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조건에서 여기서 보시면 10의 단위로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10의 단위는 동그라미 하나죠. 제가 그래서 그냥 1단위부터 마이너스 1씩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가기 때문에 동그라미 숫자에 따라서 해주라 그래요. 10단위로 표시하면 동그라미 하나니까 마이너스 1, 100단위는 동그라미 2개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꼭 알아두시고 소수점 일적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면 1, 소수점 둘째 자리면 2인데 1의 자리부터는 마이너스 1인 거 아시죠? 자, 10단위로 표시하시오 그랬으니까 자, 동그라미가 하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자, 이번에 썸이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합계를 구하는 거야. 합계를 구하는데 체험 학생 수에 대한 합이에요. 조건이 뭐냐면 화폐박물관입니다. 자, 등호해 주시고 썸이프예요. 썸이프를 이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썸이프. 자, 여기 레인지는 조건을 비교할 거예요. 조건이 화폐박물관입니다. 장소 중에서 컴마. 자, 원래 조건 다운표 안에 써주는 거예요. 뭐 3보다 크다, 뭐보다 크다 그럴 적에 여기다가 직접 다운표 안에 크다, 작다 이렇게 해서 숫자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문자 일적에, 장소 일적에는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조건이 화폐박물관 체험 학생 수니까 화폐박물관 클릭해 주시고 다운표 안에 써주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컴마.
뭐에 대한 합을 구할 거다? 학생수에 대한 합을 구할 거다. 그럼 학생수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조건이 아까 예 뭐였어요? 조건이 D7이잖아. D7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예, 쭉 내려서 살펴박물관의 학생수 예, 246 쭉 내려서 살펴박물관의 학생수 289를 더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끝난 거죠? 가로 닫고 하나의 항목 일정이 그냥 엔터 쳐도 되는데요. 예, 가로 닫는 거 습관화 해주면 좋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예, 가장 쉬운 거 그냥 점수 주는 거죠. 자, 그냥 점수 주는 겁니다. 등호해 주시고요. 예, 최대니까 맥스 이용하라고 나왔어요. 그죠? 여기 보면 맥스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최대 인솔자 수입니다. 자, 맥스. 자, 그 다음에 인솔자 수니까 인솔자 수 드래그 해주시면 끝. 얼마나 쉬워요. 그죠? 맥스, 민 이런 것들은 점수 그냥 주는 거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예. 여기서 이제 맥스로 구하라고 나오는데 가끔 가다가, 예, 최대 인솔자 수, 라지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해요. 라지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한다면, 몇 번째로 큰 값이거든요. 자, 어떻게 주면 돼요? 인솔자 수 한 다음에, 가장 큰 인솔자 수니까 몇 번째로 큰 거예요? 가장 큰 거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라지라는 함수는 두 번째로 예, 인솔자가 많은 거 그러면 2,2 해주면 되고 세 번째는 3 해주면 되고 예, 가장 큰 거는 2,2 해주는 1 해주는 거 결과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예, 똑같이 16 나오는 거 보이시죠? 참고해 주시고 자 얘는 자 어떻게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예,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 예,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오는 6번 자, 6번은 예, 여러분들 힘들어도 예, 한 10번만 해주면 외워진다 그랬죠? 왜? 또 맨날 나오니까 100% 나오는데요. 자, 브이로그.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려워도 이거 먼저 시킵니다. 10개를 해보라 그래요. 자, 브이로그 해서 코드 눌러주시고 콤마. 자, 브이로그 할 적에는 얘가 여기 조건이 자, 이 값으로 찾는 거거든요. 코드면은 코드를 첫 번째부터 자, 얘가 학교명이에요. 그러면 학교명부터 드래그 해줘야 돼요.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는 자, 이 룩업 밸류부터 시작을 해준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얘가 코드니까 코드부터 드래그 H까지만 해주세요. 자, 여기서 구하는 게 여러분들이 학생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끝까지 가는데 내가 날짜를 구한다 해서 여기까지만 하면 어떤 때는 6이 어떤 때는 F 어떤 데 H 그냥 H로 고정시키세요. 네. 두 번째는 여기 항목명부터 H14에 나온 값부터 네, 드래그 해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컴마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오려는 거니까 자 학생수니까 학생수가 몇 번째 있다. 자, 내가 학교명부터 시작했으면 학교명부터 카운트 해주면 되는데 자 코드부터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습니다. 7, 정확히 일치해요. 정확히 일치 알아두시고 끝이죠. 자 가끔가다 인솔자 수하고 예, 그 다음에 학생 수를 더하시오. 자 그러면 예,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하나는 6 하나는 7 해서 더해주면 돼요. 자 6 해서 더하기 복사하신 다음에 6만 7로 바꿔주시면 돼요.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예, 함수까지 다 끝냈습니다. 자,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접수도 다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8월 달에는 시험이 2번 있습니다. 둘째 주 토요일과 마지막 주 일요일날 시험이 있으니까 마지막 주 시험 접수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